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수에게 길을 묻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뵙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질문은요. 예,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한 그 예, 자본주의 경제를 공존시키는데 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네, 정반대되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뭐 네, 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네. 지금 뭐 세계 2대 경제국이 맞습니다. 예, 됐으니까 예.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도 네,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되는 맞아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중국에서 어떻게 공존하면서 상충 안 하나요? 예, 잘 어울리니까 또 상충하면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렇겠죠. 예. 조금 어울릴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이제 중국의 문화를 가지고 한번 네, 말씀드려 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나무 조각에다 써가지고, 네. 예, 그것을 어떤 폐에다가 걸어놓고 빕니다. 그걸 아, 네. 가지고 이제 허원폐라 하는데요. 허원패. 원하는 것을 허가하는 폐. 그걸 허원패. 허원폐라는데 한국말로 하면 뭐 소원표 정도 되겠죠. 소원표. 예, 이 네, 정도 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네. 뭐 시내에 쭉 가다가 예, 절을 발견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절에 가가지고 또 내가 그 나무 조각에다가 빨간 나무 조각에다 내가 소원을 원하는 써요. 걸 써가지고 어. 갖다 붙여놔요. 아, 걸어놔요. 그리고 또 똑같은 사람이 또 산에 등산을 갔는데 등산 가면서 보니까 도교 사원이 있어. 도교사원. 그러면 또 도교 사원에 들어가가지고 또 똑같이 내가 원하는 걸 써서 또 붙여놔. 붙여요. 예. 아, 그리고 나서 또 시중에 갔는데 공자의 문묘가 있어요. 문묘. 예. 공자 유학이죠. 네네.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내가 원하는 걸 써붙여놔요. 유교, 불교, 도교니까 공자, 부처님, 관우. 노자, 노자. 관우, 이런 관우. 뭐 이런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론은 다 달라. 그렇지만은 그 이론은 다 맞는 구석이 있어. 타당성이 있어요. 그쵸, 그쵸. 모순되더라도. 음.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필요할 부분에, 내 상황에 따라서. 네네. 근데 또 사람들이라는 게 필요한 게 모든 게 다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자가 있는 문묘도 가야 되고, 부처님이 계신 또 절도 가야 되고, 네네. 노자가 계신 도교 사당도 가야 되고, 네네. 관우가 있는 관우 사당도 가야 네네. 되니까 불편한 거야. 네. 그래서 한 공간에다가 모두를 백화점식으로.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다 모아. 삼수당이라 그러는 삼수당. 그 안에 가면은 이제 세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하고 중국 가서 보면 삼수당이란 게 자주 볼 수 자주 있어요. 보실 수 예. 있죠. 부처님, 그 다음에 공자. 노자, 공자 세 분이 나란히 앉아서 이제 나란히 서 계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만 들어가면 내가 이제 백화점에 갔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요청하려고 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 한꺼번에. 예. 그래서 중국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네네.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데 익숙한 거죠.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뭐 영원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그렇죠. 필요할 때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가 네네.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로 알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그 공산당 당장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게 있는데요. 헌장인데 거기에 제1목에 보면은 중국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만든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라 생각하지만 그 앞에 중국 사상이 중국 나옵니다. 사상. 그러니까 중국 사상과 공산주의가 합쳐진 게 것이 지금 중국 공산주의 사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자본주의가 필요하잖아요. 네. 돈을 벌잖아요. 네. 그 후에다가 또 당장에다 또 자본주의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 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또 그 뒤에다 집어넣었어요. 중국은 중국 전통 사상과 공산주의 이론과 자본주의 이론으로 만들어진 네. 국가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교일지라도 세계의 종교의 분들을 모두 같이 모셔가지고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모순된다, 뭐 트러블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자본주의를 갖다가 써, 시장 경제를. 그렇다고 또 필요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갖다 버리면 돼요.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도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 필요 없으면 또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융통성 있고, 예? 좋게 얘기하면 예. 융통성인데 예. 실용적이 있지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하여간 뭐 일관성이 없죠. 일관성이 없이 그쵸 막 예. 변동이 심할 수도 변동이 있고 심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은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서 내가 왜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면 되니까. 예, 그런 이해가 시각은 조금 다르기 됩니다. 때문에 우리 외국인들 눈에는 좀 중국이야 이상한- 공산주의인데 왜 또 자본주의를 하지? 그렇죠. 이렇게 이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필요한 거 갖다 쓰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 또 내버릴 같은 거야. 공산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예. 러시아나 이 북한하고는 너무 차이나게 그렇죠. 중국이 경제 발전하는 거 보면 예.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 한국에서는 동업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예. 중국에서 뭐 동업이 많이 흔한가요? 예, 중국에서는 동업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한국하고는 다르게 동업을 하게 되면은 깨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끝까지 갑니다. 그 물론 이유가 있어요? 예. 중국에 제가 이제 중국 친구랑 같이 한번 동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예. 이제 중국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사귀입니다. 한 1년 정도를 사귀어봅니다. 네. 그래서 1년 정도 사귀어서 믿을만하다. 네.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능력과 상대방이 가진 능력을 합쳐서 네. 어떤 이해 득실을 따질 수 있는 네. 사업을 한번 같이 구성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동업이 아주 흔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트러블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과정을 미리 다 해소해 놓습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네네. 예, 카이스 샤오런, 예? 네. 샤오런, 란호, 예? 쭈어, 쥔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소인으로, 네네. 마지막은 군자로. 소인이라는 의미는 비열하고 저급하다, 네네. 따지기 좋아한다, 네네. 내 이익만 찾는다 이런 게 소인이고요. 네. 보통 사람이죠. 네네. 군자는 그걸 넘어서서 넘어서는 거. 상대방한테 베푸는 거죠. 네네. 그래서 동업을 하기 전에 네. 서로 소인이 됩니다. 동업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서로 비열하고 아주 치사할 정도로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건 몇 대 몇으로 한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처리한다. 어떻게 보면 더 좋지 네. 않나요? 그래서 미리 다 이렇게 미리 아주 그 구분해놓는 매뉴얼을 다 만들어요. 네. 그거로 인해서 뭐 손해를 본다면 손해는 어떻게 분담하고 추가 이익이 생겼으면 추가 이익은 어떻게 분담하고 부분을 이미 만들어져서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동업을 하면 거의 안 깨지더라고요. 자식까지 계속 연결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업을 바라보는 눈도 한국과 중국이 정말 틀리다는 걸 또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중국인들이 만만디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중국 사람 분들은 이렇게 행동, 사고나 의사결정, 실행력 이런 것들도 만만디인가요? 실제 만만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왜 그렇게 급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중국 사람 자체 자기들도 만만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실제 제가 중국에서 경험해 보니까 만만디가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어순이요. 어순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밥 먹으러 식당 갈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으러 식당 갈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식당 가서 밥 먹자.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밥 먹으러 식당에 간다는 거는 밥을 먹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으로 식당에 가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중요해요. 네. 밥 먹으러 식당에 가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목적을 중시하고 있고요. 중국의 어순에서는 워취 찬팅 츠판 이럽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고 그래요. 식당에 가서 그래서 밥 먹자. 그래서 중국은 식당에 가는 과정을 거치면 밥을 먹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과정에 충실하면은 목적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목적에 중점을 두고 과정에는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보기에 한국 사람은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실 뭐 지금 뭐 변수가 많죠. 편법도 좀 쓰고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목적 위주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목적 중심, 과정 중심. 예. 예, 굉장히 그래서 중국에서는 연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해주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사고방식이 중국에서는 들어가 있고요. 모든 문장들의 구조가 우리하고는 전혀 좀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만디, 우리는 만만디라 부르고 중국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을 급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 이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아는 상태에서 예. 중국 분들과 상행위를 하든 뭐 계약을 체결하든 예. 이런 그 비즈니스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가르치는 데가 한국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조금은 답답하네요. 한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거시적인 담론, 중국의 정치, 경제, 너무 외교 그쪽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많은 또 전문가들도 많으시지만 중국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 중국인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또 좀 많이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작가님 많이 그 정보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또 뭐 계속 책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중국에 가서 생활할 거니까요. 네네. 그 지금까지 중국인에 대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어떻게 지금 작가님의 이야기를 그 중국인들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고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쫙 들었어요. 그렇죠. 중국은 이제 일단 면적이 넓으니까 환경이 다 다를 거고요. 네? 환경에 따른 또 생활 방식이 다를 거고 또 인구가 14억이나 되니까 서로 또 인구가 떨어져 있고 또 소수민족이 56개나 되니까 자기들의 또 전통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인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을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보편화시켜서 중국인한테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이제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질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예, 마오쩌둥이 이제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일은 중국에서 문자 개혁을 했습니다. 문자 개혁. 중국에서 약 한 2200년 전에 진시 황제가 중국의 한자를 정형화시켰거든요. 지금 우리 쓰는 중국의 한자를 정형화시켰습니다. 그게 진시 황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걸 2200년 동안 써오면서 중국에서의 문맹률이 95%예요.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글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2200년 동안.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러면 안 되겠다. 누구나 글을 읽고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중국의 2200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한자를 마오쩌둥이 개혁을 했습니다. 한자 개혁을 해서 GNT라 그러는데 간단한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한국에서 쓰는 한자는 옛날 진시 황제가 만든 한자인데요. 그래서 뭐 획수가 약 한 15개다. 그러면 그걸 줄여가지고 뭐 2-3개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간단한 한자. 그래서 한자가 이렇게 우리랑 우리랑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거기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중국에서는 이제 고가 되겠죠. 그거는 번잡한 한자라서 판티라 그러고요. 중국에서 마오쩌둥 시대에 새로 만든 한자는 GNT라 해서 간단한 글자체. 문맹률이 95%에서 지금 5%로 줄였습니다. 95%.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오쩌둥이 한 게 뭐냐 하면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의무교육. 그래서 이제 글도 가르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에서 누구나 의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글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게. 공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이 두 가지까지 큰 일을 하셨군요. 마오쩌둥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올바른 중국 사상을 중국의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을 통해서 보급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그 전체 중국 국민, 인민들이라 할 수도 있는 그 국민들한테 똑같은 사상과 사고를 교육시켰다. 교육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를 통한 교육을 받은 중국 전 국민들은
거의 그 사고 안에서 아, 필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네요. 또 그 가르치는 가치관 자체가 물론 공산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 이론도 네. 가르칠 수 있겠지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법 먼저는 중국의 전통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전통 사상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교육 내용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 거의 비슷해지고 일반화시킬 수 있다. 예,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이제야 생각됩니다. 이제 이해가 예. 속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1부, 2부 그 너무나 귀중한 중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랑 틀린 철학, 행동 반경, 행동 양식, 말, 언어 예. 습관, 글자의 어순 뭐 등등 예. 여러 가지를 오늘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유통구단 시청자분들 위한 좋은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면은 네. 우리가 대처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다는 의미를 중국을 알고 공부한다는 의미를 그 사람들을 충분히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미리 대처할 그런 수 부분에서 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주 우리가 꼭 이 부분은 알고 중국인을 만났으면 하는 부분은 네, 네. 중국과 한국에서 네.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네.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가? 예. 네.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열의가 있고 성취욕이 강하고 네. 또 그만큼 또 근면하고 네네. 욕망도 크고 그래서 발전을 이루는데 아주 최고로 최적화된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뭐 면적도 조그만하고 그렇죠. 대한민국만 따지면 중국이 한 100분의 1 됩니다. 면적이. 네. 뭐 인구는 뭐 비교 안 해도 되고요. 비교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네, 되고. 네, 네. 그래서 면적도 작고 인구도 작고 지금 이제 GDP 대비하면 한국이 중국의 한 10% 정도 됩니다. 아. GDP 규모도 작고 그래서 그저 그런 국가 중에 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한국인은 네네. 지금 중국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거하고 전혀 반대로 바라보는 정반대. 거예요. 한국인들은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문화를 우리가 받았고 맞습니다. 문화가 오래된 나라고 국토가 넓고 네. 인구가 많고 잠재력이 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어떤 있죠. 중국이란 국가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또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국 개개인 사람에 대해서는 야, 이 사람들 조금 좀 만만하고 일을 좀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야? 네? 목소리도 너무 크고. 네, 너무 크고 그리고 돈도 너무 밝혀. 돈도 밝히고. 그리고 가짜를 너무 진짜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한국이란 국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네요. 한국 사람은 반대로 중국이란 국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중국 사람은 또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염두에 안 들고 서로 부정적인 부분을 보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오해로 쌓여가지고 풀기 어려운 결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부분만이라도 미리 기억을 해두고 한번 같이 어울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중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정말 귀한 정보들 많이 얻으셨으리라 보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최고수 중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최고수인 김기동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